사우디아라비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사막철도 프로젝트 다시 한번 무기한 연기. 이 프로젝트는 50년 동안 10개국 이상이 도전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불가능의 상징이었습니다. 루브아랄리 사막. 낮 기온 42도, 밤 기온 영하 3도. 하루 온도 차이가 50도를 넘나들었어요. 모래 폭풍은 시속 80km로 모든 걸 집어삼켰죠. 프랑스가 왔다 갔고 독일이 왔다 갔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모두 실패했어요. 사막 위에 철도를 놓는 건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2023년 3월 한 통의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대한민국 현대건설.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철도 선진국도 아닌데 무슨 자신감이지? 하지만 3년 뒤 사우디 왕세자는 완성된 철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이건 신의 기술이다. 그리고 그 신은 한국에 있었다. 지금부터 한국 엔지니어들이 죽음의 사막에서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한국의 기적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하드 알마이너스 카심입니다. 저는 62세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에서 38년을 일한 수석 엔지니어예요. 제 손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검토했고 수백 개의 보고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실패를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막 철도 프로젝트.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악몽이었어요. 1973년 제가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부터 이 프로젝트는 이미 국가적 숙제였습니다. 당시 사우디는 석유로 떠오르는 나라였지만 내륙 교통은 최악이었죠. 수도 리야드에서 서부 항구 도시 제다까지 1200km. 트럭으로 이틀이 걸렸고 물류비는 천문학적이었어요. 게다가 내륙 7개 마을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병원도 학교도 시장도 없었죠. 사막을 가로지르는 철도만 있다면 그게 우리 국민 모두의 꿈이었습니다. 1975년 프랑스 기업이 처음으로 왔어요. 당시 세계 최고 철도 기술을 가진 나라였죠.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는 고속열차를 만든 나라입니다. 사막쯤이야 문제 없어요. 프랑스 엔지니어 120명이 투입됐고 최첨단 장비가 들어왔어요. 사우디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죠.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철도가 생긴다. 하지만 1년 만에 그들은 철수했습니다. 선로가 열기에 휘어졌고 모래가 기계 내부까지 파고들어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볼트는 3개월 만에 녹슬었고 콘크리트는 균열이 생겼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실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중단됨. 그 문장을 쓸 때 손이 떨렸어요. 제 꿈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1983년 독일이 왔습니다. 우리 기술은 프랑스와 다릅니다. 우리는 정밀함의 나라예요. 그들은 더 단단한 소재를 사용했고 더 정교한 설계를 했죠. 모두가 다시 한번 기대했습니다. 2년을 버텼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낮밤 온도 차이를 견디지 못했어요. 선로가 매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틀어졌죠. 저는 또 실패 보고서를 썼습니다. 1991년 일본이 왔어요. 신칸센의 나라 일본이었죠.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일본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일본은 3년을 버텼어요. 역대 최장 기록이었죠. 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문제였어요. 그들의 정밀한 기계는 사막의 거친 환경을 견디지 못했죠. 저는 또 실패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국민들의 실망하는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평생 실패만 기록하는 사람인가? 2005년 중국이 왔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철도를 건설한 나라입니다. 티베트 고원에도 철도를 놓았어요. 사우디 정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죠.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고 중국은 4년 동안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실패했어요.
부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사막의 야간 습도가 금속을 녹슬게 만들었습니다. 2014년 미국 기업이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우주항공 기술까지 동원했어요. 특수 합금을 사용하고 최첨단 센서를 설치했죠. 2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해 말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사막. 저는 그 모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건 정말 신의 영역인지도 몰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도. 2019년 사우디 정부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 건설사 5곳에 동시 입찰 공고를 냈어요.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정년퇴직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손은 늙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3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성공을 보지 못했죠. 내 인생은 실패의 기록이었구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실패 보고서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미국 세계 최강국들의 실패를 기록한 문서들. 저는 그 파일들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제 이메일함에 낯선 메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대한민국 서울 현대건설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사막철도 프로젝트 제안서전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철도 기술로는 프랑스나 일본만큼 유명하지도 않은데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회사들의 제안서는 화려한 회사 소개와 거창한 비전으로 가득했는데 이메일은 달랐습니다. 첨부 파일만 15개. 모두 기술 자료였어요. 저는 호기심에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려한 그래픽도 멋진 디자인도 없었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그래프, 실험 결과만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70도 고온 환경 연속 테스트, 모래 마모 저항 반복 실험, 온도 변화 환경 내구성 측정, 부식 방지 코팅 성능 분석. 저는 손을 떨며 하나하나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최소 3년 이상 실제로 사막 환경을 재현해서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한 거였죠. 프랑스도 독일도 일본도 이런 자료는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교통부 장관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게, 파하드. 아흐메드 장관은 50대 초반, 왕족 출신의 유능한 분이었죠. 하지만 사막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만큼은 극도로 회의적이었어요. 당연했죠. 너무 많은 실패를 봐왔으니까요. 장관님, 이 자료를 꼭 봐주셔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쇄한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장관은 대수롭지 않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파하드, 자네도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이 또 일어나. 프랑스도 독일도 일본도 실패했네. 중국도 미국도 손을 들었고 한국? 철도로 유명한 나라도 아닌데 무슨 자신감인가? 장관님, 하지만 이 자료는 제가 38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체계적입니다. 직접 보시면 파하드. 장관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나? 50년이야, 50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나? 이제 그만 포기하세.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 제 38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는 진짜입니다. 장관은 한숨을 쉬었어요. 파하드, 자네 마음은 알겠네.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 예산을 쓸 수 없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그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 저는 몰래 동료 기술진 5명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모두 저처럼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지켜본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것 좀 봐주세요. 저는 한국 회사의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처음에는 다들 시큰둥했습니다. 파하드, 또 시작이야? 우리 이제 지쳤어. 몇 번이나 희망을 가졌다가 무너졌는데. 제발 한 번만 봐줘. 이번엔 다르다고. 그들은 마지못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10분이 지나자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진짜야? 15분 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파하드, 이 데이터 조작이 아니라면 엄청난 거야. 맞아. 온도 변화 75도 환경에서 변형률이 0.0003%라고? 이건 유럽 고속철도 수준인데? 모래 마모 테스트를 2400시간이나 했다고? 이건 거의 100일이야.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장관님을 설득합시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뒤, 우리는 다시 장관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6명의 기술진이 함께였죠. 장관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파하드, 이게 무슨? 장관님, 저희 모두가 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건 가능합니다. 옆에 있던 수석 기술자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30년 동안 철도 설계를 해왔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다른 동료도 거들었어요. 한국은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들에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가 있어요. 장관은 팔짱을 낀 채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그럼 한국 측과 회의를 해보지. 하지만 조건이 있네. 무엇입니까, 장관님? 정부 예산은 쓸 수 없어. 만약 한국 측이 먼저 시범 프로젝트를 자비로 진행하고 그게 성공하면 그때 계약을 고려하겠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범 프로젝트를 자비로? 그건 한국 측의 엄청난 위험 부담이었어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한국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현대건설 측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회의적이고 시범 프로젝트는 자비로 해야 하며 성공해도 계약 보장은 없다고. 이틀 뒤 답장이 왔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친 건가 아니면 진짜 자신 있는 건가? 한 달 뒤 2023년 5월 22일 인천공항에서 리야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기 위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2023년 5월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놀랐어요. 공항이 너무 크고 깨끗했거든요. 사우디도 현대적인 공항이 있지만 이곳은 뭔가 달랐습니다. 효율적이고 정돈된 느낌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파하드님, 환영합니다. 저는 현대건설 해외사업본부 이사 김민수입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고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놀랐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 본사로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보여주실 수 있나요? 김민수 이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바로 연구소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감탄했어요. 고속도로는 완벽하게 정비돼 있었고 주변 건물들은 현대적이었죠. 한국은 정말 많이 발전했군요. 제가 말하자 김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파하드님, 우리는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었어요. 그때 우리 국민 소득은 세계 최하위였죠.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뒤, 우리는 거대한 연구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기술연구소입니다. 사막철도 프로젝트를 위해 3년간 연구한 곳이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 양옆으로 실험실들이 보였어요. 김 이사가 첫 번째 방문을 열었습니다. 고온 내구성 실험실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저를 덮쳤어요. 여기 온도가 몇 도입니까? 지금 섭씨 70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사막 최고 온도보다 더 높게 설정한 거죠. 실험실 안에는 철도 선로 샘플들이 거대한 챔버 안에 놓여 있었어요. 이 선로들은 지금 3000시간째 70도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간마다 영하 10도로 급냉각시키죠. 온도 차 80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80도요? 사막은 60도 차이인데. 맞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테스트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문제가 없거든요.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보세요. 3000시간 동안 변형률 0.0002%. 균열 제로. 이 정도면 사막에서 50년은 문제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론으로 접근했어요. 독일은 설계로 접근했죠. 일본은 정밀함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실전으로, 극한으로 접근했습니다. 다음 실험실로 가시죠. 두 번째 실험실. 문을 열자 엄청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모래폭풍 시뮬레이션 실험실입니다. 거대한 풍동 안에서 모래가 시속 120km로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사막의 모래폭풍은 평균 시속 80km입니다. 우리는 120km로 테스트하죠. 풍동 안에는 각종 기계 부품과 선로 샘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 샘플들은 2800시간째 저 환경에 노출돼 있어요. 거의 4개월이죠. 저는 유리창에 바짝 다가가 들여다봤습니다. 손상은 얼마나 됩니까? 표면 마모 0.7%. 내부 침투 제로. 저희가 개발한 특수 코팅 덕분입니다. 김 이사는 세 번째 실험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부식방지 실험실입니다. 이번에는 습도가 높은 공간이었어요. 사막은 낮에는 건조하지만 밤에는 습도가 올라갑니다. 이슬이 맺히죠. 그게 금속을 부식시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게 일본이 실패한 주요 원인이었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금속 샘플을 보여줬어요. 이 샘플들은 9개월 동안 습도 95%, 온도 55도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온도를 영하 5도로 떨어뜨렸죠. 저는 샘플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깨끗했어요. 녹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특수 합금과 나노 코팅 기술입니다. 우리가 3년간 개발한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허풍을 떠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김 이사가 마지막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실입니다. 방 안에는 수십 명의 연구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파하드님, 우리는 3년 동안 15만 건 이상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AI로 분석했죠. 그래서 사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수많은 그래프와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8년간 실패만 봐온 제가 처음으로 성공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김 이사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우리 정부에 보여줘야 합니다. 직접 사우디에 와주실 수 있습니까? 김 이사는 빙그레 웃었어요.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팀 20명이 다음 주에 리야드로 갑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리야드 교통부 대회의실. 오늘은 한국현대건설팀의 공식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어요. 회의실에는 장관을 포함해 고위 관료 40명, 기술진 3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파하드, 이번에도 실망시키면 안 되네. 장관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대답했어요. 장관님, 이번은 다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팀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수 이사를 필두로 20명의 엔지니어들. 그들은 모두 단정한 복장에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환영하오. 우리는 50년 동안 이 프로젝트에 실패해왔소.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미국 모두 포기했지. 당신들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오? 김 이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실패해서 배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실패해서 배웠다고? 예. 저희는 지난 50년간의 모든 실패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프랑스가 왜 실패했는지, 독일이 왜 실패했는지, 일본이 왜 실패했는지 그 모든 데이터를 연구했죠. 그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사막철도가 실패한 5가지 이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열팽창. 기존 소재는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둘째, 모래 침투. 기계 내부로 들어간 모래가 시스템을 파괴했죠. 셋째, 부식. 야간 습도가 금속을 녹슬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유지보수. 사막 한가운데서 수리가 불가능했어요. 다섯째, 설계 오류. 유럽과 아시아의 철도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한 관료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그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당신들은 해결책이 있단 말이오? 김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저희는 사막 전용 설계를 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온도 변화 80도를 견디는 특수 합금, 모래 차단 나노 코팅 기술, 자가 수리 시스템, 무유지보수. 설계 장관이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무유지보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예. 저희 시스템은 최소 20년간 유지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불가능하오. 한 기술진이 소리쳤습니다. 김 이사는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 연구소의 실험 영상이었어요. 70도 환경에서 3000시간 돌아가는 기계, 모래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시스템, 부식되지 않는 금속. 회의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10분간의 영상이 끝나자 누군가 물었어요. 이건 조작 아니오?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국연구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모든 걸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장관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오? 김 이사가 대답했어요. 유럽 기업 견적의 65%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65%? 품질을 낮춘 거 아니오? 아닙니다. 저희는 한국 내에서 모든 부품을 생산합니다. 중간 유통 과정이 없어서 비용이 낮은 겁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소.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실패를 감당할 수 없소. 당신들이 먼저 시범 구간 5km를 만들어 보시오. 자비로. 성공하면 그때 본 계약을 논의하겠소. 김 이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3개월 들이십시오. 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개월? 프랑스는 1년 걸렸소. 저희는 다릅니다. 김 이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 이사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 이사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시범 프로젝트만 수백억 원이 들어갈 텐데 실패하면 모두 손해잖아요. 김 이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파하드님, 우리 한국에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고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큰 것을 얻을 수 없죠. 저는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파하드님, 그가 덧붙였어요. 저희는 실패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낼 겁니다. 2023년 7월 20일 루브아랄리 사막 중심부 시범 구간 착공 현장. 드디어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김민수 이사를 포함해 엔지니어 52명, 건설 인력 180명, 총 232명의 한국인이 사막 한가운데 내렸어요.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들의 작업 방식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첫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팀은 도착하자마자 즉시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대형 냉방 텐트, 식수 정화 시스템, 의료 시설까지 마치 군대처럼 조직적이었어요.
파하드님, 사막에서 일하려면 먼저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김 이사의 말이었죠. 오전 6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기온은 이미 32도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특수 냉각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옷 안에 냉각팩이 들어있어서 체온을 낮춰주는 거였죠. 이것도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50도 환경에서 4시간 작업이 가능해요. 놀라운 건 그들의 작업 속도였습니다. 첫날, 그들은 집안 조사를 완료했어요. 5km 전 구간의 모래 깊이, 안반층 위치, 지하 수맥까지 모두 측정했죠. 둘째 날, 기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파하드님, 보세요. 저 기계들은 모두 사막 전용입니다. 김 이사가 가리킨 건설 장비들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일반 장비보다 크고 육중했죠.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접지면을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품에 방진 처리를 했고요. 기계들은 42도 열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돌아갔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기초 콘크리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콘크리트도 특수 제작입니다. 60도까지 견딜 수 있어요. 한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죠. 그런데 8월 3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모래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시속 110km의 바람. 모래가 하늘을 뒤덮었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베이스 캠프로 달려갔어요. 김 이사님, 대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침착했어요. 괜찮습니다. 준비돼 있어요. 그들은 이미 모든 장비에 특수 방수포를 씌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은 질서정연하게 강화 텐트 안으로 들어갔죠. 폭풍은 7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텐트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장비가 다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실패하는 건가?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래를 치우고 방수포를 벗기자 장비는 멀쩡했어요. 단 하나도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죠. 김 이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파하드님, 저희는 연구소에서 시속 120km 폭풍을 2800시간 테스트했습니다. 이 정도는 예상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다. 작업은 계속됐어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가장 더운 시간대는 피했지만 그래도 기온은 40도를 넘었습니다. 한국 작업자들은 30분 작업, 10분 휴식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체온과 수분을 체크했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사람이 다치면 프로젝트도 의미가 없어요. 김 이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8월 말 선로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파하드님, 이 선로는 저희가 특별히 제작한 겁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일반 선로는 철로 만들지만 이건 특수 합금이에요. 온도 변화에 거의 변형이 없죠. 그리고 표면에 나노 코팅이 돼 있어서 모래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선로는 정밀하게 설치됐어요. 오차는 0.3mm 이내. 머리카락 굵기의 몇 배에 불과했죠. 9월 중순, 거의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9월 24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사막의 비라니.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물이 현장을 덮쳤고 일부 구간이 침수됐어요. 모두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끝났어. 이번에도 실패야. 사우디 기술진들이 절망했죠. 하지만 김 이사는 침착했어요. 기다립시다. 물이 빠진 후에 확인하면 됩니다. 36시간 뒤 물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긴장한 채 현장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로는 멀쩡했어요. 휘어지지도 부서지지도 녹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에 씻겨서 더 깨끗해 보였죠. 이게 어떻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파하드님,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대비했습니다. 홍수, 폭우, 지진까지도요. 이 선로는 물속에 일주일 있어도 문제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38년간 실패만 봐왔는데 드디어 성공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10월 12일. 드디어 시범 구간 5km가 완성됐습니다.
정확히 84일 만이었어요. 3개월보다 빨랐죠. 다음 날 사우디 정부 실사단이 왔습니다. 장관을 포함해 10명의 관료와 기술진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럼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이사의 신호에 따라 시험 열차가 선로 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어요.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측정기가 데이터를 기록했죠. 시속 20km, 40km, 60km, 80km. 진동률 0.018mm. 선로 변형 0.0009%. 소음 58dB. 장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기술진들이 황급히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장관님, 이건 유럽 고속철도 수준입니다. 한 기술진이 소리쳤죠. 장관은 김 이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당신들이 해낸 거요? 김 이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해낸 겁니다. 장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소. 뭔 계약을 진행하겠소. 1200km 전 구간을 당신들에게 맡기겠소. 그 순간 현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38년 만에 드디어 성공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120억 달러. 한화로 약 15조 원이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공기였어요. 2년 안에 완공하겠습니다. 김 이사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2년? 1200km를? 불가능하오. 장관이 소리쳤죠. 저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국팀은 해냈습니다. 본 공사가 시작되자 한국에서 인력과 장비가 대규모로 투입됐어요. 엔지니어 280명, 건설 인력 1800명, 대형 장비 340대.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도시가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총괄 자문으로 임명됐어요. 은퇴를 1년 늦추고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죠. 매주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정을 확인했습니다. 한국팀의 작업 방식은 놀라웠어요. 24시간 3교대 시스템. 밤낮 없이 작업이 진행됐죠. 하지만 안전수칙은 철저했습니다. 2024년 1월, 겨울이 왔습니다. 사막의 겨울은 춥습니다. 밤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작업이 느려지겠군. 제가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하드님, 겨울이 오히려 작업하기 좋아요. 낮에도 30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죠. 그들은 추위에도 더위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2024년 4월 500km를 돌파했습니다. 중간 점검 시간이었어요. 국제철도 전문가 15명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은 선로를 세밀히 검사했어요. 믿을 수 없군요. 독일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선로 직진도 오차가 0.3mm예요. 유럽 기준보다 높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일본 전문가는 쓴웃음을 지었죠. 우리가 30년 전에 실패한 곳에서 한국이 해내는군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국제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50년 불가능 사막철도 신화 쓰고 있다. 현대건설 사막을 정복하다. 사우디 사막에 새겨진 코리안 드림. 한국팀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하지만 2024년 8월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어요. 낮 기온이 51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사상 최악의 더위였죠. 작업자 3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김 이사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켰어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공기를 늦춰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국 작업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이사님, 우리 계속할 수 있어요. 휴식 시간만 좀 더 늘려주세요. 안 됩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이사님, 한 30대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중동에서 피땀 흘리며 일하셨어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요. 저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정도 더위 이길 수 있어요. 김 이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결국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어요. 작업 시간을 새벽 4시부터 8시, 저녁 6시부터 10시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휴식 시설을 2배로 늘렸죠.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2024년 12월 1000km를 돌파했어요. 이제 200km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해내는구나. 50년 동안 불가능이었던 걸. 2025년 3월 마지막 구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팀은 지쳐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김 이사의 격려에 모두가 다시 일어섰어요. 2025년 9월 28일 드디어 마지막 선로가 연결됐습니다. 1200km 전 구간 완성. 정확히 1058일 만이었어요. 현장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국 작업자들은 서로 껴안으며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38년간의 실패, 그리고 2년간의 기적. 그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이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파하드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해낸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건 대한민국입니다. 그날 밤 사막 하늘에는 별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완성된 철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철도가 아니야. 이건 기적이야. 2025년 10월 15일. 드디어 개통식 날이 밝았습니다. 사우디 전역이 들썩였어요. 50년 동안 꿈꾸던 사막 철도가 완성됐으니까요. 개통식 장소는 사막 한가운데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현장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언론은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빈석에 앉아 있었어요. 오전 10시 왕세자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귀빈 여러분. 왕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막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50년 전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 꿈을 꾸셨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철도. 그러나 세계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프랑스가 왔다 갔고 독일이 왔다 갔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모두 실패했죠. 왕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우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왕세자는 김민수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김 이사님, 그리고 현대건설 여러분. 이리 나와주시겠습니까? 김 이사와 한국 엔지니어 대표 10명이 연단으로 올라갔어요. 왕세자는 김 이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세계가 포기한 땅에서 당신들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도가 아닙니다. 이건 희망입니다. 우리 미래의 희망이에요. 왕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막에 철도를 놓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국팀을 바라봤어요. 신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신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땀과 눈물로 이뤄낸 기술이었습니다. 현장이 숙연해졌어요. 김 이사님,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겠습니까? 김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왕세자님, 그리고 사우디 국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70년 전 폐허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죠.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분들은 중동의 사막에서, 베트남의 정글에서, 세계 곳곳에서 땀을 흘렸어요.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김 이사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바라봤어요. 저희는 그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정신,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게 우리 한국인입니다.
그는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이 철도는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입니다. 그리고 이 철도는 증명합니다. 인간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걸.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5천 명의 관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첫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리야드에서 제다까지 1200km. 과거에는 이틀 걸리던 거리였죠. 이제는 5시간 30분. 열차는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42도 열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달렸어요. 저는 그 열차 안에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초대를 받아서요.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 50년 동안 불가능의 땅이었던 곳. 이제는 희망의 길이 된 곳. 열차가 첫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내륙 마을 알마이너스와디였어요. 플랫폼에는 마을 주민 3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호했어요.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웃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열차에 올라와 김이사를 찾았어요. 그녀는 아랍어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통역이 전해줬어요. 당신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우리 마을은 50년간 고립됐었어요. 이제 우리도 세상과 연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김이사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열차는 계속 달렸어요. 사막을 가로지르고 오아시스를 지나고 산을 넘었습니다. 5시간 30분 뒤 제다에 도착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역 앞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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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025년 10월 22일. 개통식 일주일 뒤. 저는 김민수 이사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리야드의 한 고급 레스토랑. 저는 조용히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파하드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 이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김 이사님 덕분에 제 38년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은퇴하시죠? 네, 다음 달입니다. 후회 없으시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사막이 보였습니다. 물론이죠. 평생 실패만 기록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기적을 봤으니까요. 김 이사가 잔을 들었어요. 파하드님,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뭡니까? 사람의 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힘이에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이사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나요? 시범 프로젝트는 잡이었고 위험도 엄청났잖아요. 실패했다면 수백억 원 손해였을 텐데. 김 이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파하드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요? 네. 1960년대,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국민소득이 $80도 안 됐죠. 그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중동으로 왔습니다. 김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우디, 쿠웨이트, UAE 그 뜨거운 사막에서 그분들은 땀을 흘렸어요. 건설 현장에서, 유전에서. 그 돈으로 한국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겐 중동이 특별합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 땅이에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김 이사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그를 껴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이사도 저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출국장 앞에서 김 이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파하드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언제든 한국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가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사막으로 향했어요. 완성된 철도 선로 앞에 섰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놓인 1200km의 길.
저는 선로에 손을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길은 영원히 남을 거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열차 하나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시속 180km로 달리는 열차. 그 옆면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어요. 메이드 바이 코리어 2023-2025. 저는 그 명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코리안 트랙. 세계 사람들이 이 철도를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50년간 불가능이었던 사막철도. 한국이 2년 만에 완성한 기적의 길. 저는 사막 모래를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뿌렸어요. 모래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저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사막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 햇살 아래 철도는 은빛으로 빛났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라는 걸.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불가능의 정복. 그건 한국인 2,000명이 1,058일 동안 땀과 눈물로 만든 인류의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25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한국 기술로 만든 1200km 철도가 완공됐어요. 세계가 50년 동안 포기했던 프로젝트.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승리예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 영상이 전 세계에 퍼져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의 이야기가 더 많이 세상에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한국의 기적을 세상에 알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 의료진이 또 한 나라를 구한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